안녕하세요. 좀 일찍 왔죠? 배터리가 없나? 이거 안 켜지네. 오랜만입니다. 저 원래 8시 반에 하려고 했는데 좀 생각보다 잠깐만요. 일찍 끝나서 일찍 켰어요. 왜 이렇게 오랜만인 거 같지? 그쵸? 너무 더워 근데 방금 연습이 끝나가지고. 잘 지냈어요? 아니 머리 이렇게 염색하고 처음이네? 그쵸? 머리가 지금 난리 났어. 실제로 오랜만인 거. 서울 갔다가 집에 가고 있다. 왜 서울 왔어요? 추석 잘 보냈어요? 저 추석 너무 잘 보냈어요. 아, 옷을 갈아입은 게 아니고 오늘 저희 그 회사 관계자분이 결혼식을 하셔가지고 멤버들이랑 다 같이 결혼식 갔다가 MC 와서 연습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옷이 좀 격식 있는 옷. 머리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저 추석 본가 다녀왔어요. 오늘 컬러 렌즈 꼈습니다. 왜냐? 투명 렌즈를 안 가져갔어. 그 샵에 이제 저희 렌즈들이 있거든요. 그 컬러 렌즈들이. 렌스가 열심히 그 사가지고 그 주문해가지고 멤버들 걸 다 이렇게 모아놓은 그 가방이 있어요. 그래서 샵에 컬러 렌즈 있는데 투명 렌즈가 없어가지고 제가 투명 렌즈 제가 그 쓸 거는 들고 다녀야 되는데 오늘 안 가져와서 컬러 렌즈를 꼈습니다. 눈이 좀 뻑뻑해. 그래서 오늘 독서 모임 해야 되는데 짠! 지구에서 하나뿐. 근데 솔직히 내용을 까먹었어요. 내용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켰어요. 좀 훑어보려고. 읽었어요, 여러분? 읽고 왔어요? 다 읽고 왔나? 못 읽었어요.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봤어? 봤어요? 내가 언제 읽었지? 10월 한 8월에 읽었던 것 같은데. 근데 기억이 나긴 해요. 근데 그 디테일한 게 좀 잘 안 나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시험 기간인가 지금? 지금 시험 기간이요? 시험 기간이구나. 아 맞다. 소리 안 나죠, 여러분? 제 따끈따끈한 핸드폰으로 켰거든요. 어때요? 그 윙 소리 안 나죠? 삐 소리. 흠흠흠. 책 앞면을 보여주세요. 책 앞면. 이렇게 생겼어. 시험 이틀 남았다고요? 오 마이 갓. 입시 중이에요. 제발 원하는 학교에 붙길.
내립 시험이라고요. 이런 망할. 이럴 수가. 강아지기요? 와,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원래 8시 반에 키기로 해가지고 아직 못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 잡담이나 합시다. 격려의 말씀을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교복 아니고 오늘 결혼식이 있었어가지고 결혼식 갔다 왔어요. 오늘 착장 결혼식 격식 있는 착장. 격식 착장. 소리 없죠? 소리 안 나죠? 왜 이렇게 빨리 했어? 아, 연습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오늘 잘생겼어요, 진짜. 눈이 막 침침. 렌즈 뺄까? 렌즈 빼면 이거 댓글 안 볼라나? 결혼식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스테이크 먹었어요. 나와의 결혼식. 밑에요? 밑에 슬랙스 입었어요. 깜냥 색깔. 짠. 오케이. 약간 좀 비틀어졌네. 옆에 누구 연습하고 있냐고. 아, 아마 지타 형일 거예요. 지타 형일 겁니다. 요즘 더 멋있나? 일어난 김에 골방통신 하려고요? 근데 이거 노래가 없어요. 그거 근데 저 사실 정확히 몰라요. 그 뭐예요? 그냥 이렇게 띵띵띵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거 맞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게 뭐 그 원본을 못 봤어 내가. 그 짧은 치마 그 노래 인스트라는 건 알아요. 삥삥 이거 원래 그 노래를 좀 틀려고 했는데 이게 배터리가 다 됐나 보네. 머리가 참 말을 안 듣네.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근데? 너무 잘한다고? 그래 이거 불 켜줄까? 빰빰빰 어때요? 당신의 볼륨. 근데 이게 갑자기 왜 유명해진 거예요 이게? 그냥 밈인가? 아 이게 시리즈예요. 4회인가 5회까지 나왔다고? 골반통신은 검색해봐야겠다. 오늘 여기 컴퓨터 없어서 재미있어. 아 알고리즘 탔어. 갑자기 그쵸. 유행은 원래 갑자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느낌. 눈이 너무 뻑뻑해. 머리 공작 같다고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공작새 같다고.
우리가 참 신기하죠. 밥은 그 결혼식장 가서 먹고 왔어요. 렌즈 뺄까? 렌즈 빼면 안 보이겠죠, 여러분? 렌즈 먹겠냐면 오렌지인가? 오렌지 그 회사 거는 회사 이름 모르겠다. 근데 그 이름이 스페니쉬 그레이요. 스페니쉬 그레이. 스페니쉬 그레이. 아 렌즈 빼야겠다. 아 보인다 보인다. 우와. 오 시원해. 근데 문제는 이렇게 뒤로 가면 내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거. 오렌지였던 것 같아. 살 좀 그만 빼세요. 저거 지금 한 이제 5일차 됐는데 다이어트 2.5kg 빠졌어요. 저 그래서 나 좀 약간 고무줄이구나 몸무게가. 손 닦고 빼야지. 빼는 건 괜찮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걸 빼니까 그 어차피 빼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쏙 빼면 되니까. 근데 손 닦고 빼면 좋죠. 죄송해요. 다음에 손 닦고 뺄게요. 댓글 보여요. 댓글 보여요. 살 좀 그만 빼세요. 알겠어요. 근데 또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별로 빠진 게 티가 안 난다. 제가 엊그제부터 나 얼굴 좀 살 빠졌나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잘 티가 안 나는 것 같아. 직접 보면 좀 나는데. 렌즈 왜 이렇게 잘 빼냐면 제가 렌즈를 지금 7년째 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 그 라식 하고 싶어요. 빠졌어? 티 나요? 다행이다. 진짜? 근데 저 진짜 약간 뭔가 사진 찍히거나 하면 더 그렇게 좀 동그랗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옷을 일부러 맞춰 입은 거냐고요? 오늘 그 결혼식장이 갔다 왔어요. 안경이 없어요 지금. 제가 저 안경이 없을 거예요. 가방이 있는데 가방 위에 올려놔가지고. 잠깐만. 안경이 없어요. 안경이 없습니다. 당신은 웬월사 5월사? 전 5월사입니다. 여기. I can't speak Korean. Sorry. It's okay. 라식하면 안경 쓴 거? 어차피 저 안경 쓸 때 그 R을 안 넣고 그냥 패션 안경이라 패션이라서 패션 생눈이 더요? 저도 생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렌즈를 끼면 좀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 희원아 보고 싶어. 나도 컴백 빨리. 버스킹 해야죠. 버스킹 저희. 근데 오늘 날씨가 엄청 춥던데? 그쵸? 날씨가 엄청 춥던데? When will you come back? In November. 패션 스포 해달라고? 죄송해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 뜬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노래 이름만
아니 뭐야 앨범 이름만 떴잖아요. 뭐 8시 반에 킨다면서요. 맞아 8시 반에 키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빨리 끝나서 빨리 왔어요. 요즘 너무 추워서 안 나갈 거야. 패딩 꺼내요 진짜. 첫눈 온다고요? 에이 그건 아니다. 10월인데 첫눈은 아니다 솔직히. 그쵸? 이번 주 첫눈이라고요? 거짓말. Well, I need. Your hair looks so good. Thank you. Oh yes. 한준이가 벌써 스포 시작했다고? 아니 이한준 얼마나 요정인 거야? 스포 요정인 거야? 스포의 악마네. 여러분 체인소맨 보셨어요? 체인소맨 봤어요? 체인소맨? 진짜 첫눈 온다고? 진짜로? 아 강원도에. 저도 일본 뭐야 겨울이 더 좋긴 해요. 아 이거 근데 딜레이가 조금 있긴 하다. 이제 체인소맨 얘기 나오네. 체인소맨 봤어요? 저 극장판 봤죠. 제가 원래 그 애니메이션을 봤었는데 그냥 재밌다 이렇게 봤었어요. 그냥 막 그걸 보고 엄청 빠졌다거나 그렇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영화 개봉했잖아요. 그래서 그 저저번 주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냥 혼영할 겸 그냥 있어서 보러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아직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으면 스포 안 할게요.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2배로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전 진짜 너무 완전 빠졌어 지금. 그래서 다음이 너무 궁금해요. 그 액션도 액션인데 그 서사가 그 스토리가 대박이에요. 디테일이랑 어쩔 수가 없다 봤어요. 저 요즘 영화를 좀 많이 보러 혼영을 많이 하러 다니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좀 다시 취미가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서 봤고 또 먹었더라. 이것저것 많이 봤어요. 요즘 뭐 유행하는 거 트론도 보고 싶었는데 그건 못 봤고 체인소우만 스고이 스고쿠 오모시로이. 눈이 진짜 뻑뻑하다. Please. 그럼 슬슬 이제 잠깐만 이것만 말해줄게요. 재밌는 썰이에요 이거는. 그 이번에 일본 그 공연이 있어서 갔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로빈이랑 같은 방을 썼어요. 근데 거기가 그 캐리어 놓을 공간이 조금 협소해가지고 이거를 침대를 2개 싱글이 2개 있었는데 이걸 붙였어. 그래서 붙여놓고 잤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연 전날이죠. 이제 전날 밤 자고 일어나서 공연을 하는 날인데 자는데 제가 유독 그날 약간 잠이 좀 못 들기도 했고 로빈이가 그 입을 벌리고 잔단 말이에요. 평소에 잘 때. 그래서 그날 편의점에서 그 입에다가 그 밴드를 붙이고 자겠다고. 왜냐면 이걸 입이 안 열리게 밴드를 사서 이걸 붙이고 잔대요. 그래서 그래라. 그래서 밤에 이제 붙이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따라 잠을 좀 깊게 못 잤는데 로빈이가 계속 원래 이를 갈진 않았는데 이걸 붙여놓으니까 입을 안 여니까 이를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 때마다 시끄럽네 이러면서 자야지 하다가 잠에 들었는데 그 로빈이가 한 새벽 4시에 갑자기 자다가 제 팔을 이렇게 팍 잡은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로빈이 옆에 있었는데 로빈이 오른팔로 제 왼팔을 팍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뭐야 하고 딱 일어나는 순간 여기 담이 팍 와가지고 이렇게 돼서 담이 진짜 세게 걸렸어요. 그 공연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자마자 제가 막 로빈 엉덩이 막 때려서 왜 잡냐고 막 그랬는데 그 새벽에 잠결에 깨서 막 미안해 이러고 다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내 팔을 왜 잡은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무슨 얘기 아니에요. 왜 잡았냐면 꿈을 꿨는데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잡으려고 손을 딱 뻗은 건데 그게 제 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담 걸린 채로 춤을 막 추고 그랬습니다. 재밌죠? 기막힌 우연. 가위 눌린 건 아니래요. 그런 일이 있었다. 한 일주일 갔어요. 그 아픈 게. 지금 일주일 넘었죠? 갔다 온지. 어쨌든 그러면 지구에서 하나뿐 독서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한아예요. 한아인데 이 한아한테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 이름은 경민인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약간 이상해진 거예요. 얘가 평소 말투랑도 다르고 뭔가 더 다정다감해지고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하나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는데 그 이상해진 그 시점이 경민이가 여행을 갔다 오고 난 후부터였어요. 경민이는 여행을 좋아해서 막 이렇게 여행 막 다니는데 캐나다를 갔단 말이에요. 캐나다에 엄청 큰 별똥별을 보러 갔는데 거기 갔다 오고 나서부터 뭔가 약간 느낌이 이상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 막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우주에 외계인이 하나를 지켜보다가 엄청 이 좋은 망원경이 있대요. 그 별에, 그 행성에.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하나를 지켜보다가 하나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경민 씨한테 가가지고 이 몸을 받으면 경민 씨 여행을 좋아하니까 우주 여행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딜을 한 거죠. 서로 교환을 한 거예요. 경민이의 몸에 그 외계인의 자아가 들어가면 그 경민 씨는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경민 씨가 그걸 오케이를 한 거예요. 여기서 살짝 저는 아니다. 제 감상은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 몸을 바꿔서 그 경민 씨의 몸으로 그 외계인이 하나를 이렇게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그 외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뭐 경민 씨처럼 그렇게 우주 여행에 간 다른 뭐 가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른 행성 얘기도 나오고 이 안에 그 지구 뭔가 온난화라든지 환경 문제에 대한 그런 메시지도 들어가 있고 되게 좋은 책입니다. 심플하죠? 오늘 줄거리. 근데 제가 보면서 약간 이거 약간 이상한데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이 경민 씨가 약간 무책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왜냐면 근데 또 이렇게 하니까 모르겠다. 왜냐면 원래 경민 씨가 여행하는 걸 좋아하고 하니까 우주여행 시켜준다고 하면 갈려나 나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 너무 심플해요? 그래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요. 자 제가 이게 그 중간이 없네요. 그쵸? 근데 이거 그때 너무 길게 해서 제가 그냥 짧게 하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럼 중간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일단 그 못 쓰는 옷이나 천 같은 거를 받으면 그거를 다시 옷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의 절친이 있어요. 유리라고. 유리와 가장 가까운 사이고 그리고 그 팝스타가 나오는데 이름이 뭐더라? 그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폴로라는 가수가 있어요. 아폴로라는 가수가 경민 씨랑 같이 사라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민 씨 말고도 우주여행에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되게 유명한 가수였어요. 근데 그 캐나다의 별똥별을 보러 간 그곳에서 경민 씨랑 아폴로가 둘 다 동시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거냐 아니면 뭐 실종됐으니까 이걸 찾아야 된다 이렇게 엄청 그런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아폴로가 어디에 갔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이슈가 있었고 경민이가 여행 갔다 돌아와서 약간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달라졌다고 느낀 이유는 약간 경민이가 안 먹던 음식을 먹는다던가 하나한테 약간 좀 분리수거를 안 해서 혼났는데 분리수거를 막 한다던가 약간 그런 뭔가 스윗해지고 뭔가 사람이 된 듯한 그런 게 밖에서 뭔가 이질감이 드는 거죠.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이거 왜 이러지? 너무 잘해주니까 오히려 얘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고 결정적으로 흉터가 있었는데 그 팔에 흉터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그걸 보고 너 흉터도 있었는데 어디 갔냐 이렇게 하면서 이 경민이가 뭔가 이상해졌다라는 걸 느끼게 됐고 그리고 그 아폴로 얘기를 하자면 그 가수 얘기를 하자면 그 아폴로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나와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규라는 인물인데 정규가 아폴로 건에 대해서 수사를 막 하다 보니 그 없어진 그곳에서 초록색 불빛을 봤다는 증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초록색 불빛은 뭘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조사를 막 했었고 주영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주영은 그 아폴로라는 가수의 엄청난 팬이에요. 엄청난 약간 정말 열정적으로 이 팬카페도 운영하고 그쵸 팬클럽도 운영하고 그런 팬인데 이 가수가 없어졌는데 이게 뭔가 뚜렷한 그런 증거도 없고 하니까 내가 이거를 조사를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직접 그 캐나다에 가가지고 아폴로가 걸었을 것 같은 곳을 막 다 가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대학 등록금을 다 빼가지고 거기를 막 가니까 그 가족들은 막 미쳤냐고 하는 거죠. 너 막 이러면 안 된다. 근데
그래도 뭔가 자기한테 되게 소중한 그런 가수니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뭔가 찾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주영이가 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증거를 꽤나 얻어요. 근데 본인이 꽤나 얻어서 막 연락을 막 해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 방에다가 그 막 이렇게 사진도 막 붙이면서 그런 거 알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체크하면서 벽 한쪽에다가 막 사진 붙이고 막 그런 느낌. 저도 희원 오빠의 주영이에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약간 그 사건에 약간 관계가 있는 분들한테 전화까지 해가면서 자기가 그 기획사 관계자인데 뭐 아는 거 있으면 뭐 말해달라 이렇게 수사를 막 하고 다녔고요. 그 중에서 그 관계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경민이도 있었어요. 뭐 용의자라고 하기는 그렇고 약간 증인 뭐 목격자 정도가 좋겠네요. 목격자 중에서 이제 유력한 목격자 중에 경민이 사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영이가 막 찾는 와중에 이제 한국에서는 그 하나가 경민이의 약간 이상한 점 발견하고 너 대체 뭐냐 이렇게 막 약간 다투는 장면이 있어요. 장면이 있는데 아니 그 전에 또 나왔어요. 그 전에 경민이가 자기 정체를 밝히기 전에 프로포즈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유리라는 인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 유리한테 부탁을 해요. 어떻게 프로포즈를 하면 좋을지. 그래서 유리랑 같이 엄청 열심히 좀 준비를 합니다. 반지도 막 고르고 드레스도 고르고 고를 때 뭐 하나가 좀 지구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 친환경 소재 드레스를 좀 고르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이 외계인 경민이가 뭔가 좀 굉장히 헌신적이고 굉장히 열성적인 사랑을 표현해요 하나한테. 그래서 저는 약간 보면서 약간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이게 지금 약간 애가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그냥 직진으로 막 너가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야 막 이런 말들을 하니까 뭐 그만큼 뭐 사랑한다는 거니까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프로포즈를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해가지고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는데 반지를 경민이가 만들어요. 얘가 외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약간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과학 기술과 연관된 그런. 그래서 반지가 되게 예쁘게 묘사가 돼요. 뭐라고 묘사가 되냐면 작은 돔 가운데 큰 다이아몬드가 떠 있고 작은 다이아몬드가 그 주위를 달처럼 돌고 있대요. 이렇게 반지 안에 반지가 이렇게 있으면 큰 다이아몬드 안에 그 주변에 이렇게 작은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막 돌고 있는 반지래요. 되게 예쁘죠? 이거를 이제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는데 장인어른 장모님을 먼저 찾아갔네요. 그쵸? 여러분 장인어른 장모님을 먼저 찾아갔어요. 지금 같이 읽게 되네. 잠깐만요. 죄송해요. 먼저 찾아갔어요. 그 반지로 판넬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니야? 찾아가서 부모님한테 이제 프로포즈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외계인이라서 역시 이게 좀 간이 큰가 봐요. 외계인이라. 그러면서 이제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말해요. 약간 직장도 잃었고 자네가 약간 고생하지 않겠냐, 우리 딸이 직장이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외계인이 이 자기의 이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신청을 할 거래요. 특허 출원에. 그래서 돈을 걱정 말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11년 연애했으니까 뭐 두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뭐 하나 오면 하나랑 얘기해서 잘 결정해라. 우리는 뭐 별로 의견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외계인이, 애가 엄청 직진해요. 뭐라면 감사합니다. 곧 장인어른 장모님으로 부를 수 있다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제 너무 앞서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제가 부모였어 약간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치만 약간 이런 팩이 좋습니다. 이런 직진 너무 좋죠. 하나는 그 시기에 이제 그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하나가 이제 일을 끝나고 집으로 가던 와중에 약간 이상한 아저씨한테 그런 이런 약간 희롱을 당해요. 약간 뭐 아가씨 막 와서 막 술 한잔 해요 막 이런 나쁜 놈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뭐 저 괜찮다 이러지 마시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같이 뭐 놀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 이거. 근데 요즘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이게 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만 그 나쁜 놈들이 나쁜 거지만 어쨌든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나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취한 아저씨들이 막 하나한테 막 이렇게 막 가방도 막 잡아 끌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막 실랑이를 하는 거죠. 그러다 경민 그 외계인이 너무 안 오니까 아 무슨 일 있나 하고 밖을 나가서 그 가게 쪽으로 가는데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딱 봐가지고 그 외계인이 딱 멋있게 탁 한 거죠. 탁 해가지고 붐 하면서 지켜주는데, 여기서 문제는 그 외계인의 눈이랑 입에서 엄청나게 강렬한 녹색 빛이 빰 이렇게 나온 거죠. Unbelievable. 진짜 엄청나게 밝은 녹색 빛 기둥이 탁 나온 거예요. 서로 한복판에. 그래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웅성웅성하는 거. 뭐야 저 초록색깔 빛 뭐야 하는 와중에 하나가 너 뭐야 이렇게 하는데 외계인이 하나를 부축하고 지금은 말고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하고 딱 하려고 하는데 막 하나 밀쳐서 너 뭐냐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는 계속 의심이 됐었으니까 너 대체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민이가 내가 다 말해줄 테니까 다음에 내일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가 아 나 진짜 이제는 모르겠어 너가 대체 무슨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죠 당연히. 너무 놀랍기도 하고 하니까. 또 하나는 11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갑자기 경민이가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눈물이 막 나는 거죠. 그래서 막 그 외계인이 막 말을 하려다가 말다가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하루만 나한테 시간을 달라. 그러고도 안 되면 내가 물러서겠다. 내가 너를 좀 놓아주겠다. 이렇게 담백하게 말을 하는데 하나가 그걸 듣고 이렇게 끄덕이죠 고개를. 알겠다 한 거죠. 그래가지고 또 너무 길어지나요 여러분? 어떡해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던 와중에 아까 아폴로의 팬 주영이가 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캐나다에서 녹색 빛이 있었다고 증거가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엄청 큰 녹색 빛 기둥이 나온 걸 보고 헉, 뭐지? 이거 그 캐나다에서 그 빛인가? 이렇게 해서 주영이가 아 이거 무조건 아폴로랑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더 조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다시 넘어와서 그 외계인 경민이 외계인을 만나러 가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가 그 외계인 그 사람이 뭐 대체 정체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가기 좀 그러니까 약간 호신용 그런 좀 무기를 사가려고 이렇게 뭐 후추 스프레이나 전기 축전기 이런 걸 좀 봐요. 보는데 약간 전기 충격기를 구매해서 막 사려고 하는데 그 뒤에서 이제 또 우연의 일치로 주영이 또 들어오는 거죠. 그 가게에. 둘은 모르는 사이예요. 들어와가지고 주영이가 뭐라 그러냐면 와서 아저씨 총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아저씨가 어? 가스총이요? 이러는데 주영 씨가 아니요 실탄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약간 당황해가지고 약간 이 진짜 이걸 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도 하다가 그러면서도 막 권총 없냐고 막 물어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영 씨가 되게 좀 실행력은 좋은데 약간 뭐랄까 여기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이 약간 다 극단적이었죠. 약간 살짝 그런 면이 있어요. 약간 극단적인 면이 있어. 하여간 주영 씨가 뭐 중개 수수료라도 드릴 테니까 어떻게 약간 어둠의 경로로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둠의 경로로 막 그 총을 좀 구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불법 화기를 구해가지고 이제 얻게 돼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외계인이 하나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요. 엄청 막 텐트랑 야영 장비랑 이렇게 다 챙겨가지고 산에 가요. 산 꼭대기를 막 올라가는데 하나를 만나서 하나를 세우고 이제 꼭대기를 갔어요. 이거부터 말을 해야 되겠다. 갔는데 일단 이 외계인은 이 능력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내비게이션이나 뭐 그런 전자장치들 개조해가지고 쓰니까 엄청 다 좋아요. 그래서 하나가 계속 이런 의심들이 계속 커졌는데 뭔가 경민이가 그러니까 이 외계인이 하나에게 빠진 이유 중 하나가 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고 저탄소 생활이나 약간 이런 좀 그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은 걸 보고 그걸 되게 좋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말을 해줘요. 하나한테 너가 뭐 저탄소 생활 하는 사람 본 적도 없고 너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남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넌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게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가 또 기분이 살짝 풀려요. 약간 이렇게 말해주니까 약간 좀 뿌듯하고 막 그렇게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하나가 좀 기분이 풀려서 경민이한테 그 외계인한테 난 너가 약간 이상한 줄 알았는데 경민이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녹색 빛은 구조용 랜턴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어 가지고 너가 이런 그런 거 개발하고 있는지 몰랐어. 오해했나 봐 내가. 미안해. 이렇게 막 말을 했어요. 근데 또 여기서 그 외계인이 딱 하나 손을 딱 잡으면서 그냥 그렇다고 하면 되는데 외계인은 자기 정체를 말하려고 그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손을 잡으면서 불안하게 맞는 거 알아. 하지만 오늘 밤엔 다 말할게.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런 약간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그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되게 인적이 드문 막 여기를 막 헤집고 가야 되는 정도로 엄청 외딴 곳에 가는데 가다 보니까 뻥 뚫린 약간 공터 같은 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물건이 배달되기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옆에 있기 위해서 계약을 했대요. 이게 뭔 소리야?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 입장에서는 11년 동안 연애한 남자친구가 갑자기 이사해졌는데 녹색 빛을 뿜지 않았나? 갑자기 나의 저탄소 생활을 응원하지 않나? 갑자기 문득문득 직진하면서 막 너가 좋다고 하지 않나? 그래서 혼란스러운데 갑자기 또 어떤 계약을 했대요. 날 보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상한 뭐 위험한 일에 연루된 거 아니지? 막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 맞아서 외계인이 막 사랑스럽다는 듯이 웃으면서 막 이마에 입을 맞추면서 막 아니라고 그러면서 텐트를 치고 설치를 하고 말을 해줘요. 뭐라고 말을 해주냐면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는 약간 별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민이가 원래 약간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니까 하나가 아 저거 보러 온 거냐 별 떨어지는 거 보러 온 거냐 그랬는데 뭔가 길게 떨어진 거예요. 별이 이렇게 하고 반짝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이상하게 별이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보니까 우리한테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가 나 여기서 죽는 건가? 운석인가?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막 소리가 쾅 나면서 그게 운석이 공터 가운데서 딱 멈춘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뭔지 한번 봤는데 하나가 얘 진짜 이상하다 해서 주머니에서 그 가게에서 산 전기 충격기를 딱 꺼내려고 하던 찰나에 그 외계인도 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딱 꺼냈는데 반지를 꺼낸 거예요. 프로포즈 한다고. 반지를 딱 이 무릎을 탁 꿇고 싹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나도 저렇게 여기 왔어. 이만 광년을 너와 있기 위해서 왔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로맨틱하죠. 하지만 하나 입장에서는 호러다. 이게 독자 모든 걸 아는 독자 입장에서만 로맨틱한 거고 이제 하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씬이다. 그러면서 하나가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지. 무서우니까 막 울면서 경민이 어디 갔냐고 진짜 경민이 어디 갔냐 하니까 그 외계인이 말을 하는 거죠. 경민 씨의 이름, 얼굴, 정보, 특히 너와 관련된 정보 들과 내 우주 자유 여행권을 바꿨다. 이거는 완전히 자발적인 과정이었고 내가 강요한 게 아니고 경민 씨를 해친 것도 아니다. 동의하에 바꾼 거다. 그래서 진짜 경민 씨는 이 은하계 바깥을 탐험을 하고 있을 거고 나는 그 경민이와 그렇게 교환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가 완전 멘붕이 온 거죠. 진짜 막 손을 막 벌벌 떨면서 막 경민이 욕을 하면서 막 그럴 줄 알았다고 막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지구 밖에까지 도망을 가냐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이 반응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그렇게 막 말도 없이 뭐 말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지구도 아니고 우주 바깥으로 떠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서 욕을 엄청 한 사발이를 하는 거죠. 막 나쁜 놈 이렇게 하면서 막 우주에서 막 죽어라. 당연히 진심 아니겠죠. 그냥 원망스러운 마음에. 그러면서 이 외계인이 또 한마디 합니다. 조심스럽게 이 로맨틱한 외계인이
나는 안 될까? 처음부터 자기소개를 제대로 했으면 좋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게 더 나은 방법일 것 같았어. 그러면서 나는 진짜 안 될까? 너를 직접 만나려고 2만 광년을 왔어. 내 별과 모두와 모든 것과 자유여행권을 버리고 너를 만나러 왔어. 그걸 너에게 이해해달라거나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냥 고려해달라는 거야.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내 바람을 말하는 거야. 필요한 만큼 생각해봐도 좋아. 기다릴게. 사실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난 괜찮은 것 같아. 우주가 아무리 넓어도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나는 이거면 됐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로맨틱하죠, 여러분? 너무 로맨틱해요. 저도 보면서 약간 앙큼하기까지요. 그쵸, 여러분? 이 외계인 주제에 이 한국 드라마를 좀 많이 봤나 봐요. 맞아요. 개인이가 좀 로맨틱해요. 개인이가 더 상남자야. 뭔가 약간 이 말투나 뭔가 나는 너를 굉장히 좀 생각하고 존중하고 고려했다는 게 느껴지면서 이 앙큼한 외계인. 그치만 하나 입장에서 아직은 약간 기가 막힌 거죠. 이 외계인 지금 무슨 말을 하나? 어? 뻔뻔스러운 이 외계인 같은 이러면서 너는 대체 뭐냐? 어떻게 생긴 생물인 거냐? 이렇게 하는데 외계인이 자기 모습을 보여줘. 이렇게 턱을 딱 눌렀는데 딸깍 하면서 턱이 팍 빠진 거죠. 그러면서 이 초록빛이 약간 나오는데 그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는 너에게 내 본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약간 뭐 신뢰를 얻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런 이런 그 정체 공개 쇼를 해요. 외계인이 이 문이 열리는 순간 외계인입니다. 이게 되는 거죠. 이 앙큼한 외계인. 그러면서 너는 뭐 생물이긴 하냐 이런 뭐 토크를 해요. 뭐 뭐냐 너는. 그러면서 자기 이제 소개도 하고 이름이 뭐냐 진짜 이름.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 언어로 여기야 언어로 발음 못한다. 일단 경민이라고 부르자. 그러고 자유여행권이 뭐냐면 그 이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허가서라는 게 있대요. 이 3,00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별에게만 주는 거래요. 그거를 이제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3,000년 동안 그 전쟁이 안 일어난 사람들한테만 주는 건데 외계인들한테만 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주면서까지 경민이랑 바꾼 거죠. 그러면서 이 외계인이 원래 있었던 별은 굉장히 평화로운 곳이라서 모든 생명체들이 그 별의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로 이 생각이 이어져 있대요. 그리고 거기는 망원경이 특성 분야라서 그걸로 이제 다른 지구, 다른 별의 그런 생명체들을 관찰하는 게 좀 약간 취미 같은 건데 거기서 이 하나에게 반해버린 거예요, 이 외계인이. 그래가지고 이 또 너무 또 로맨틱한 말인데 이 하나한테 반해가지고 그 별 전체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꿈을 꿨대요. 하나의 하나 꿈을 꿨대요. 대박이죠. 그러면서 이 망원경이 몸의 일부로 만든 거라서 망원경이 먼저 하나를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말을 해요. 나보다 망원경이 널 먼저 사랑한 거다. 그 뭐 운명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고백쇼가 이어집니다. 뭐 막 나는 망원경 조작법을 잃었다. 왜냐면 너한테 고정돼 버렸으니까. 이러면서 그런 굉장히 로맨틱한 말들이 이어가면서 그런 어필도 해요. 나는 친환경적이다. 효율이 높다. 이러면서 막 배를 막 여기 까 뒤집으면서 막 열어서 보여주면서 막
그러는데 하나 입장에서는 왜 하필 나냐, 이 수많은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나처럼 환경에 관심이 있는 환경주의자들이 한 5억 명이 있을 텐데 왜 하필 나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자기도 했대요, 그 외계인도. 근데 다른 사람을 봐도 이런 감정을 못 느껴봤고 다른 인간을 아무리 봐도 아름답게 안 느껴졌대요. 근데 너만 아름답대요. 너만 빛나고 너만 눈부셨대요. 그러면서 와, 진짜 멘트가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거 진짜 꼭 읽어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탄소 대사를 하지 않는데도 네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싶었어. 촉각이 거의 퇴화 있는데도 얼굴과 목을 만져보고 싶었어. 너를 위한 너에게만 맞춘 감각 변환기를 마련하는데 긴 시간이 들었어. 이런 말을 해요. 이거 빰빰 빰빰 골반이 멈추지 않는 탓에 이런 로맨틱 말들을 너무 달달하네요. 어쨌든 그런 말을 하면서 경민이의 얼굴로 온 이유 뭐 이런 것도 말하고 약간 비겁했다는 건 자기도 인정한다. 그치만 뭐 경민 씨 얼굴로 막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 더 뭔가 좀 친근하고 뭐 그럴 것 같았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약간 하나의 마음이 좀 누그러져요. 좀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막 이상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다가 프로포즈를 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서 막 아니 안지 몇 달도 안 된 외계인을 어떻게 결혼을 하냐, 이거 맞는 말이죠. 아, 지금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그쵸? 좀 빨리빨리 갈게요. 어쨌든 이런 공개쇼 하고 이렇게 뭐 달달한 고백쇼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가 약간 천천히 알아가자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락이 되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설명할 게 있어요. 이 와중에 주영 씨가 아까 그 총 산 불법 개조한 총 산 그 친구가 아폴로 팬이 이 경민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초록색 빛을 경민 씨가 뽑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총을 산 게 이 경민 씨의 집을 급습하려고 산 거였어요. 그래서 주영 씨가 이제 경민 씨 집을 몰래 가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막 이것저것 뒤지는 와중에 그 국정원 요원, 아까 말했죠? 이름이 뭐더라? 국정원 요원? 정규 씨가 마침 경민이를 조사하려고 딱 그 집에 갔는데 주영 씨와 마주친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잠깐만요. 딱 이렇게 된 거죠. 정규랑 딱 와서 서로 총을 들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둘이 첫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실랑이를 하는 거죠. 안 내려면 쏜다고 막 총 내려놓으라고. 주영 씨가 아저씨 나 내려놓으라고. 나는 잃을 게 없다. 나는 지금 아폴로도 이러는데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쏴! 그냥 쏴라. 이렇게. 그러면서 정규가 생각을 하죠. 이 사람 누구지? 이러면서 약간 총은 되게 약간 조잡해 보이는 총을 들고 있는데 막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여기 사냐? 아니다. 저는 여기 사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요원이다.
뭐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확인차 방문을 했는데 좀 침입의 흔적이 있어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영 씨가 나도 그 사람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온 거다. 그 나의 소중한 사람을 그 남자가 없앤 것 같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정규가 이제 그러면 양쪽 다 목표가 일치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진정하고 총을 좀 내려놓자 이러면서 서로 약간 경기를 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막 하죠. 뭐 주영 씨는 그 아폴로 때문에 왔는 거다 이러니까 얘기를 막 하다가 서로 약간 친해져요. 여기서 뭐 밥을 먹네? 밥도 먹네요? 밥도 먹고 그 짜장면도 시켜 먹고 하면서 막 좀 친해져요. 나 엔사인 사라지면 화성까지 뒤집어간다고? 너무 감동이야. 저 이거 보면서 이 아폴로 스토리도 되게 제가 지금 가수니까 좀 감동받았어요. 그러면서 약간 잠복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오는 거죠. 이제 누가 오냐? 경민이와 하나가 그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딱 사자 대면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를 하고 여러분 그 이 국정원 요원을 하나가 부른 거였네. 맞다, 이걸 말했어야 되는데 하나가 먼저 신고한 거예요. 이거 자기 남자친구 좀 이상하다고. 어쨌든 그래서 사자 대면을 해가지고 당신들 뭐냐 하다가 이제 주영 씨가 물어보죠. 경민이한테 당신 우리 아폴로 어디다 갔냐? 어디 갔냐? 캐나다 같이 있었지 않냐 그때 죽였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경민이 외계인이 아폴로 씨 잘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당연히 증거도 없고 못 믿으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고 아폴로 어딨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 경민이가 사실 아폴로 씨 부탁으로 전해줄 물건이 있다. 그러니까 총 내려놔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주영 씨가 그래도 못 믿겠다 하니까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좀 무마시키고 진정해라. 둘 다 이렇게 좀 진정시키고 얘기를 해주죠. 이게 뭐냐면 경민 씨가 이제 주영이한테 설명을 해줘요. 우주 투어 중이다. 아폴로는 지금 은하계에 있다. 그리고 심지어 범우주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기획사에서 아폴로를 스카우트하고 싶다는 소식도 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소문이 있었는데 아폴로가 그걸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근데 뭐 진짜 받아들일 줄은 몰랐다 이러면서 뭐 지금까지 이런 걸 다 버리고 가고 신체적인 위험도 있을 건데 그거를 받아들일 줄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주영 씨도 믿는 거죠. 그 욕심쟁이가 뭐 못 살겠네 하면서 그래도 막 웃음을 지어요. 그래도 살아있다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 주영 씨한테는 말을 하고 싶었을 텐데 이걸 말해버리면 계약상 위반이니까 말을 못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 잠깐. 그러면서
아까 보여줄 게 있다고 했잖아요. 뭐였냐면 티켓이에요. 우주 우주 공연 티켓. 우주 공연 티켓인데 맞나? 잠깐만요. 저 좀 읽어볼게요. 맞죠? 맞네. 맞아요. 이걸 그 와플로가 사실 거기에 가면서 너무 소중한 나의 팬한테 그 남긴 게 티켓이었어. 티켓. 너무 감동이. 이것도 좀 감동이잖아요. 약간 그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 팬이지만 팬이기 전에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 이거를 그 주 전에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냐 하면 압수처럼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다가 주영 씨가 내가 약간 망설이면 어떡하냐. 왜냐면 자기가 이거를 받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나 약간의 망설임이 있으면 이게 못 받는데요. 그래서 망설임 못 받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기다리겠다. 그 주영 씨가 좀 부정적인 게 없어지고 확신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말하자마자 그럴 리가 제가요? 하면서 아플로가 날 불렀는데 당연히 가야죠.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따봉 하면서 티켓을 탁 잡은 거죠. 이 우주 여행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불확실하잖아요. 뭔가 그 생명에 대한 아니면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다 제치고 아폴로가 날 불렀는데 당연히 가야 된다. 그런 이것도 다른 형태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가겠다. 여행이 위험할 수 있어도 난 무조건 가겠다. 이러면서 정규 씨가 약간 그걸 보면서 옆에서 정규 씨는 그냥 뭐랄까 그냥 뭐 일하는 그냥 사람이니까 어떤 누군가의 팬이 아니니까 가족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그냥 가수일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영 씨가 고마워하면서 말 그대로 스타니까 중력이 없으면 스타겠어요? 벗어날 수 있으면 나도 다르게 살았지. 가끔은 포기가 더 효율적일 때가 있죠. 이러면서 너무나 감동적인 명언을 남기면서 딱 그 티켓을 받아 갑니다. 이렇게 서로의 오해가 좀 풀리고 뭔가 약간 좀 이 관계에 대한 안정기가 좀 찾아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외계인과 하나의 약간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는데 계속 이 외계인이 계속 이 로맨틱한 대사를 날려요. 난 네가 없으면 내 여행이 의미가 없어져. 이런 말도 하고. 아 이거 되게 내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이러면서 내가 외계인이라도 정말 괜찮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렇지만 하나는 이미 약간의 호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와줬다니까. 그러다가 뭐 유리 씨한테도 뭐 얘기하고 뭐 어떡할까 뭐 외계인인데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뭐 놀이공원도 가요. 여기서도 뭔가 명대사가 있었어. 그 그 외계인이 또 놀이기구를 못 타요. 그러면서 롤러코스터 타는데 막 애가 정신을 못 차리면서 막 녹색빛을 막 뿜으려고 하니까 하나가 옆에서 막 빛 뿜으면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막 이런 유쾌한 장면도 있고 막 토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하고 스타일인데 그런 약간 데이트한 장면도 있고 뭐 이런 디테일한 것 좀 넘어갈게요.
아, 또 있어. 또 올게는 뭐라고 하냐면 솜사탕 먹으면서 좋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가 어때? 이러니까 상상했던 거보다 좋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가 솜사탕 얘기하는 줄 알고 그치? 이렇게 하는데 이거 말고 너 빰빰 이거 말고 너 미친 거죠 진짜 이 외계인 주제 앙큼하고 로맨틱하고 이 역시 보법이 다르네요 외계인은 그쵸 여러분 재밌죠? 주영이는 가고 떠납니다 그 아폴로 보러 떠나고요 주영이한테 이제 하나가 떠나기 전에 말을 해요 이 경민이 진짜 경민이 보면 정강이를 좀 세게 차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 떠나요 떠나고 약간 좀 넘어가서 넘어가가지고 이 뒤에는 약간 이런 좀 이런 에피소드 그냥 재밌는 에피소드 뭐 귀여운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라서 둘이 뭐 동거도 하게 되고 지내다 보니 하나가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이 외계인과 너무 잘 지내네 지금 약간 이렇게 되면서 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그 경민 그 외계인이 여기 오려고 막 빚도 지고 해가지고 일도 해야 돼요 뭐 외계에서 온 물건들 뭐 누구한테 전달해주고 이런 걸 같이 하면서 유대감도 생기고 뭐 고래도 같이 보러 가고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막 아픈 고래들 막 얘기하면서 막 그런 것들도 막 얘기하고 이 지구 이 환경에 대한 문제점들도 막 다 오고 그러면서 이 망원경으로 다른 생명체들도 막 같이 구경도 하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엄청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뭐냐면요. 뭔지 알아요? 어디 나오지? 이제 너무 좋아졌어요. 이 하나가 경민이 이 외계인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평소처럼 데이트를 하던 와중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엄청 쉰 목소리로 하나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하나를 두고 여행을 떠난 진짜 경민이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이거 보다가 이대로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역시 소설 이 작가님들은 이런 이 재밌는 요소를 넣을 줄 아신다 이러면서 봤어요. 그 하나를 버리고 떠났던 그 경민이가 왔는데 하나는 이제 멘붕이 온 거죠. 왜 하필 지금 오냐. 지금 오냐는 아니고 이제 와서 돌아오냐 왜 그러면서 딱 얼굴을 제대로 봤는데 안색이 엄청 안 좋고 머리도 엄청 발해 있고 그 서 있는 약간 자세를 보니까 뼈에도 엄청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상태가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하나가 너무 놀라서 구두를 던졌는데 그 찐경민한테 찐경민 갈비뼈가 부러졌어.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약해진 거야. 약간 중력이랑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외계인 경민이가 외경민이 찐경민을 이제 부축을 해서 눕혀 놓는데 이제 어 그 돌아온 찐경민한테 하나가 이제 경민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X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경민 그 찐경민이 이름까지 뺏겼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 말던가. 너가 갔잖아. 그래 안 그래? 찐경민 너 잘 들어. 너가 하나 두고 떠났잖아. 그치? 자식 안 되겠어. 응? 아니 여러분한테 그 주먹질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저도 순간 화가 나가지고 이 찐경민한테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기가 먼저 떠나놓고 환승연애 시작이래. 환승연애 시작 맞아요. 환승연애. 그러니까 이제 이 태도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저처럼. 그러면서 그 알고 보니까 이렇게 몸이 망가진 이유가 있었나 봐요. 이 외경민이 찐경민한테 약들 먹으면서 중간중간 꼭 쉬어야 된다. 이렇게 여행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몸이 망가진다. 경고했지 않냐. 이랬는데 이 찐경민 이놈이 이거 말을 들을 놈이 있냐고요, 여러분. 그쵸? 예? 당연히 자기 죽기 전에 막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다가 그러면서도 너무 좋았대요. 그냥 그 여행하는 게. 그래서 하나가 그렇게 좋으면 왜 돌아왔냐 했는데 경민이 그 찐경민이 뭔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데 그 외경민이 스윗한 외계인 경민이가 그 표정을 보고 잠시 자리를 비켜주고 둘이서 얘기할 수 있게. 여기까지도 외경민 압승. 진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순간이 있었대요. 어떤 순간이었냐면 하나 네가 나를 완전히 잊었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리고 뭔가 설명할 순 없지만 그 순간 이후로 다시는 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래요. 내가 완전히 잊혀져 버린 시점이 생각나서 지금 이렇게 왔대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니 그럼 내가 뭐 널 뭐 계속 생각해야 돼? 어? 넌 날 떠났는데. 그리고 이제 네가 가버린 건 이제 슬슬 용서가 되던 참이었는데 너가 이렇게 돌아온 건 난 용서 못하겠다. 이러고 X를 두고 확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외경민이 이 너무 스윗하고 이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이 외경민이 용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용서해야 돼. 왜냐면 우주 끝까지 갔다가 널 위해서 돌아왔어. 그건 보통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하나 입장에서는 야 네가 뭔데 그런 말을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하나가 막 화가 나가지고 너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하냐. 네가 왜 자리를 피하냐. 쟤한테 그럴 자격이 어딨냐. 저 찐경민이 그럴 자격이 어딨냐. 이러니까 이제 외경민이 나는 빚을 졌지 않냐. 공정한 계약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무 착하죠 외경민. 그러면서 이제 하나는 선택을 한 건 쟤고 난 이제 제 얼굴 똑바로 보고 싶지도 않다. 너랑 같은 얼굴이어도 아무리 같은 얼굴이어도 보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하니까 외경민이 또 끝까지 하나야 잔인해지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 아, 아, 아,
근데 이거 왜 떠난다고 왜 안 나왔지? 어디 나오지 떠난다고?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외경민이 떠나요. 이 찐경민이 곧 세상을 떠날, 그러니까 죽을 운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옆에 있는 것보다 둘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나을 거다. 근데 저 이거는 솔직히 외경민이 좀 잘못했다고 봐요. 근데 이해는 가. 마음은 무슨 마음인지 이해는 가는데 이 뭔가 약간 배려하고 싶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했던 사람의 마지막을 내가 뭔가 방해하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이 이해는 가는데, 근데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외경민이 이제 뭐 시베리아도 가보고 아프리카도 가보고 뭐 다른 데 여행을 갈 거다, 떠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곁에 있어줘라, 너가 이 X 찐경민 곁에 있어줘라 하면서 떠나기 전에 이제 하나가 뭐라도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을 못하고 그냥 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침묵을 유지하다. 아시죠? 약간 너야 이렇게 하는 거. 그 너야에 담긴 뜻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외경민 난 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하나의 마음에도 외경민이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면서 찐경민은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누워만 있고, 곧 죽을 사람이라서 누워만 있고, 뭐 옛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찐경민이 이제 움직일 때마다 막 뼈도 막 부러지고 막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밥도 못 먹고 땀도 안 흘리고 상태가 이제 진짜 안 좋아진 거죠. 그러면서 그 찐경민이 이제 뭔가 더 오래 살고 싶지도 않고 오래 뭔가 붙잡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링거 맞는 것도 좀 거부하고, 그러면서 약간 또 마음 아프게 또 내가 가야 그 외경민이 돌아오지, 너 기다리고 있잖아 이런 말도 해요. 또 마음 아파. 이건 또 좀 엇보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긴 해요. 네. 그러면서 막 그래도 막 링거 꽂으려고 하는데 이걸 못 꽂으니까 막 여러 번 찔렀는데 막 손가락 부러지고 막 그래요. 어떻게. 그러다가 시력도 잃고 우주선의 안쪽을 막 구경시켜 주는데 이제 찐경민이 이제 세상을 뜨던 그 시점에 또 미련이 또 남게 막 이런 말을 해요. 막 내가 놓쳐버린 거 인정하지만 정말 사랑했던 거 아니야. 내가 너 정말 사랑했던 거 아니야. 우주 끝까지 갔더니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널 사랑했다는 걸 아는 게 나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를 깨달았다. 죽기 전에 또 이런 말을 하면서 너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준 거 안다. 고맙게 생각한다. 라고 하나가 말을 하고, 또 찐경민이 뭐 미안하다. 한도가 작은 남자라 미안하다. 그 외계인 만나서 다행이다. 이런 말 하고 미안하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계속 X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나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 이름으로 불러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또 안 불러줍니까? 그래가지고 경민아 이렇게 불러주고, 자기가 죽고 나면 여기 묻지 말고 우주로 보내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소원이라고 키스를 해달라고 해서 입맞춤을 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X를 이제 보내주고 하나가 옥상에 올라가서 이 망원경이 있잖아요. 그 망원경으로 무조건 외경민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돌아와 이렇게 하는데 얘가 외경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식 안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냥 불안한 거죠. 왜 안 돌아오지? 이러는데 유리 씨가 옆에서 아니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뭐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러면서 그 둘이서 이제 찐경민 그 시체를 이제 보내주려고 우주선에 보내주고 주고 나서 경민이가 돌아왔어요. 백경민이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그리고 뭐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내가 끼면 안 될 것 같았다. 근데 이거는 잘못됐어. 이거는 진짜 잘못이에요.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약간 밀당한 건가? 헉! 밀당한 건가 봐요 여러분. 야 역시 외계인이 다르네. 약간 애타게 만들어서 밀당하게 만든 거네.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쭉 살다가 에필로그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가 이제 세상을 뜰 시기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외경민이 이제부터 더 즐거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약간 죽어가면서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외경민이 네가 잠들면 너를 전문가에게 데려갈 거야. 너는 우주를 잘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새 몸을 갖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전되면서 그 유실될 기억은 0.8%도 안 돼. 그러니까 엥? 뭐지? 이렇게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약간 거부감을 들었는데 거부감 가지지 마. 이러면서 동의한다고 말만 해주면 돼. 말만 해줘. 말만 해주면 돼. 근데 사실 너가 동의하지 않아도 이미 계약돼 있긴 해. 왜냐면 그 우리 결혼식 할 때 서류 하나 작성한 거 기억나지? 그때 그게 사실 그거야. 이러면서 약간 계약 사기를 어떻게 보면 약간 계약 사기를 뭐 사기라고 보기엔 그렇고 약간 하나의 부주의함에 의한 계약서 확인을 잘 안 하고 사인한 거에 대한 그런. 근데 이제 경민이가 그 외경민이 그냥 간단한 신고서라고 말을 하긴 했네요. 그러면서 또 로맨틱한 말 한 스푼을 또 섞습니다. 남겨질 날 좀 이해를 해줘. 너 없이 내가 어떻게 달아가겠니? 이렇게 하면서 뭐 울어요. 근데 또 하나가 그걸 또 보고 마음이 약해져서 알겠다 하면서 사실 외경민이 말합니다. 유리 씨랑 유리 씨 남편도 먼저 가 있다. 우리가 가면 깨어나게 돼 있다. 뭐 유리 씨는 바로 고민도 하루도 안 하고 동의했다. 다시 만나자 이러면서 동의해달라 하면서 우주가 끝날 때까지 갚아야 할 빚을 지면서까지 하나와 죽어서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와 함께하기를 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이 지구에서 세상을 뜨면서
이 외경민이 마지막 한마디를 하면서 끝납니다. 다시 태어나줘 하면서 끝납니다. 끝! 스토리 끝! 야, 또 1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야, 이거 이럴수가. 배터리가 없네. 이럴수가. 스토리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좀 안 보신 분들도 이해가 좀 되셨나요? 오늘 그래도 줄거리 짧았다. 그러니까 저번에 진짜 길게 했잖아요. 이제 후기를 좀 말하자면 저는 약간 하나가 약간 너무 착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약간 너무 착한 인물이 아닌가? 약간 좀 더 이기적이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심성이 착해서 좀 상대방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좀 그런 모습을 보이면 너무 쉽게 마음이 좀 풀리는 그런 인물인데, 그게 약간 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태어나면서부터 착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서 뭔가 조금 뭔가 하나의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맞아요. 그 외경민이 이제 자기는 안 늙으니까 하나 늙을 때마다 이제 돈 써가면서 얼굴을 계속 바꿔요. 그런 것도 있고 맞아, 하나 너무 착하고 마음도 약하고 그래요. 마지막만 아니면 외경민 같은 애가 더 다행이야. 맞아, 그치. 사실 찐경민이랑 계속 살고 결혼까지 했으면 얼마 못 갔을 것 같아. 하나가 너무 지쳤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뭔가 그 마지막에 그 동의서 그 과정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외경민의 마음은 오히려 뭔가 이 소설에서 외계인이기 때문에 약간 서툴고 약간의 감정이 없어 보이는 느낌을 주려고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제가 너무 로맨틱한 구조를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게 이 핸드폰에 있어서 지금 볼 수가 없네. 이거 제가 프롬이나 위버스에 남겨줄게요. 그렇습니다. 아, 찐경민보다는 외경민이 훨씬 낫죠. 훨씬 낫네요. 너무 로맨틱한 외계인이요. 맞아요. 유리 씨가 하나랑 찐경민 엄청 반대했잖아요. 맞아. 진짜 저는 이거 한 3시간, 2시간 반 만에 다 읽었어요. 재밌어요. 여러분 안 읽으신 분들 있으면 꼭 읽어보세요. 알겠죠? 재밌습니다. 뭐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아프다. 그래 눈이 너무 뻑뻑해. 전 책 언제부터 좋아했냐면 2023년도부터 그때 제가 제주도에 갔는데 약간 이런 책방 같은 데 갔어요. 갔는데 그때 한참 제가 그 과학에 관심이 많을 때여서 지금보다 떨림과 울림이라는 그 김성욱 교수님 책이 있어서 봤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채팅 앱에 이제 나 뭐 책 읽었는데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했는데 선물을 주셨어요. 책 선물을 코스모가 그 뭐냐 그거예요. 그 김초엽 작가님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 일 거야 아마. 그걸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SF 소설인데 그거를 읽으면서 책이 되게 재밌는 거구나 해서 그때부터 쭉쭉쭉쭉쭉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정의기원도 읽었고 구해증명도 읽었었고 뭐 여러 가지 읽었어요.
인상 깊었어요. 그 전에는 책을 안 읽었었어요, 딱히. 학교 다닐 때도 책을 막 즐겨 읽던 편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뭐 만화책 좋아하고 그랬지 소설을 막 읽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 책에 뭔가 제가 상상하면서 읽게 되잖아요. 뭔가 책이 좋은 이유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건긴 한데 내 상상대로 캐릭터의 외모나 말투나 목소리나 성격 이런 걸 다 제가 상상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몰입이 잘 돼요. 너무 몰입이 잘 돼.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보다 더 몰입이 잘 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밌네요. 지구에서 하나뿐. 오랜만에 다시 봐도 정세랑 작가님 작품이네. 근데 아마 환경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중간중간에 이런 그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 되게 잘 다뤄주셔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지금 저는 절창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구병모 작가님 신작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건 약간의 판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초능력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작품인데 저도 한 중간까지 지금 읽고 있는데 되게 재밌고 아마 다음 독서 모임 한다면 절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창은 진짜 신작이라서 줄거리 소개해줘야겠다. 이거 자, 절창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아, 대충 무슨 약간 줄거리 소개시켜드리자면 상처를 손으로 만지면 그 상처난 사람의 이 기억이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소녀에 대한 얘기예요. 굉장히 근데 그 스토리를 되게 아름다운 표현이 되게 많아요. 약간 저한텐 조금 어렵긴 했는데 되게 아름다운 표현이 되게 많아서 재밌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인생에도 외경민 같은 사람이 찾아오길 제가 기도할게요. 그게 외계인이든 사람이든.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봐줘서 너무 고맙고 이거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소리도 안 나고 너무 좋네. 그쵸? 난 너면 충분해. 당신 외계인이야? 왜 이렇게 로맨틱해? 아 그리고 끝나기 전에 저희 컴백 펑키 라이크 미 많이 기대해 주시고 노래 되게 좋고 안무도 너무 좋고 뮤비도 되게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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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추석 잘 보내셨길 바라고 이제 11월 벌써 11월이네. 제 생일이 다가오네요. 11월 10월 얼마 안 남았지만 10월도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고 안녕. 모든 게 잘 되길. 오 안녕. 빠이빠이.